아이폰 12보다도 떨어지는 수준, 그 정도가 된 거예요. 맥세이프가 빠진 건 도대체 어느 시대 폰인지 싶을 정도로 많이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자, 바로 며칠 전이죠. 아이폰 16e가 새롭게 공개되었는데요. 현재 생각보다 높은 가격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6e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오늘은 이걸 사도 괜찮은지 아니면 다른 모델을 사야 되는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이폰 16e의 디자인 자체는 일단은 괜찮습니다. 그냥 딱 보면 아이폰 14랑 거의 비슷해요. 6.1인치 OLED 디스플레이에 노치와 페이스 아이디도 그대로입니다. 컬러는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고요. 옆면에는 알루미늄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익숙하죠. 그런데 기존의 음소거 스위치 대신에 액션 버튼이 새롭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단의 충전 포트가 드디어 USB-C로 바뀌었습니다. 후면 디자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카메라인데요. 요즘 듀얼이나 트리플 카메라가 대세인데 이 친구는 싱글 카메라를 탑재했어요. 요즘 트렌드와 좀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카메라 섹션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무게는 167g으로 아이폰 16보다는 3g 정도 가볍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바로 맥세이프가 빠졌다는 건데 무선 충전은 되지만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여기에 바로 붙여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맥세이프가 빠진 건 도대체 어느 시대 폰인지 싶을 정도로 많이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아이폰 16 시리즈라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맥세이프 케이스를 여기에 끼워서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 대체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6e에는 A18 칩셋이 들어갔어요. 이건 아이폰 16과 똑같은 칩셋인데 다만 아이폰 16보다는 GPU 코어의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4개의 GPU 코어가 적용이 됐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이폰 16에는 5개의 GPU 코어, 그리고 프로에는 6개의 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사실 평소에 그냥 웹서핑을 하거나 SNS를 하는 정도면 큰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편집 같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아이폰 16이랑 똑같이 지원이 되고요. 램도 8GB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AI 기능 활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애플이 자체 제작한 모뎀이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C1이라는 모뎀입니다. 원래 아이폰은 퀄컴 모뎀을 쓰다가 이번에 독자적인 모뎀을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이 모뎀 덕분에 전력 효율이 좀 올라갔다고 하는데 실제 성능에 있어서는 출시 후에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아이폰 16e에는 48메가픽셀의 싱글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어요. 요즘은 다 트리플 카메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기에는 투인원 기술이 들어갔어요. 그 덕분에 광각과 2배 망원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2배 망원은 단순한 디지털 줌이 아니라 광학 줌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HDR5나 딥퓨전 같은 기능들이 지원이 돼서 일상적인 사진을 찍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여기에는 접사 모드나 시네마틱 모드, 액션 모드, 공간 사진 및 공간 비디오 이런 기능들은 빠져 있어요. 영상 촬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기능이 빠진 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메라는 렌즈의 스펙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플래그십에 비해서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었어요. 배터리 성능은 꽤 좋아졌는데요. 공식 스펙 기준 동영상 재생이 26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아이폰 16보다 4시간 더 길어진 시간입니다. 스트리밍도 아이폰 16보다 3시간 정도 늘어났는데 이건 배터리 용량 자체가 커진 건지 아니면 전력 효율이 개선된 건지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무게가 기존보다 가벼운 걸 생각해 본다면 배터리 용량보다는 전력 효율 부분이 제법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맥세이프가 여기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진짜 조금 선을 넘은 것 같기도 한데 심지어 이번 아이폰 16에 들어간 C2 충전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에 지원했던 7.5W 무선 충전 이거 하나만 지원을 해줘요. 배터리의 사용 시간 자체는 늘어났지만 무선 충전에 있어서만큼은 아이폰 12보다도 떨어지는 수준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이번에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난 게 유일한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빠진 게 살짝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인데요. 아이폰 16e는 128GB 모델 기준 99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보급형 제품이지만 가격 자체는 보급형이 아닌 셈이죠. 아이폰 16e라는 네이밍도 저가형 이미지를 좀 세탁하고 가격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가격을 아이폰 16이랑 비교를 했을 때 공식 홈페이지 기준 26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생각보다 아이폰 16과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정말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한다면 저는 아이폰 16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싶어요. 이 26만원의 차이로 더 좋은 디스플레이, 더 좋은 카메라
카메라, 더 다양한 색상 옵션 등등 전반적으로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럴 바에는 진짜 차라리 아이폰 16뿐만 아니라 아이폰 15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요즘 10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사실 거의 없죠. 물론 아이폰 15는 애플 인텔리전스는 안 되지만 아직 애플 인텔리전스를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차이는 크게 체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번 아이폰 16e보다는 아이폰 16이나 아이폰 15 이쪽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최신 스마트폰을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사고 싶은 분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그냥 라이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사용하게 될 애플 인텔리전스가 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아이폰 16e도 괜찮은 초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나마 좀 괜찮았던 부분이 깔끔한 디자인, 이런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이게 은근히 어필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구매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 꼭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6e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걸 살펴봤는데요. 이번 아이폰 16e는 아이폰 16과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충분히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가격이다 하시면 16e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맥세이프, 노치, 다이나믹 아일랜드 이런 게 좀 걸린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투자해서 아이폰 16으로 가는 게 현명한 선택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